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증시 최근에 좀 불안정한 흐름을 만회하는 좋은 흐름이 연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오늘 일부 좀 해소가 되면서 또 게다가 지난밤에 또 엔비디아 이 젠슨 황 CEO의 또 이 관련된 발언들이 또 전반적으로 약간 투심을 좀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리뷰할 종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 이야기와 제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 자료를 좀 갖고 와가지고 오늘은 리뷰는 솔직히 대부분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은 개별 이슈, 호재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우려감 완화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이야기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또 제가 바라봐야 되는 이런 교육 자료들 요거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바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장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는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우려감이 대부분의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갔었습니다만 시장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해석이 약간씩 또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이 젠슨 황 CEO의 그 발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요 지수 중에서 사실 이 나스닥 지수가 2%대 주요 지수 중에 유일하게 2%대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1% 정도대 그리고 나머지 다우나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장의 전체적인 이 업종별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 빅테크나 이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미국장만을 놓고 보시고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는 최근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다음 자료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과는 다르게 국내 증시가 이제 이렇게 좀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했던 요인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의미였고요. 실제로 어제 그 일본 엔화가 장중에 한 10시에서 10시 30분 정도 사이에 그 연준이 아니죠. 일본 BOJ의 중앙은행의 또 관계자가 이번에 이제 물가가 현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할 수 있다. 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 일본 엔화가 이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이 코스닥 지수 갑자기 급락을 했던 그 시기가 결국에 엔화가 정고점을 뚫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다 공유 드리겠지만 아무튼 요게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장 마감을 할 때쯤이 요 정도였을 겁니다. 요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엔화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눌렀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우려감과 맞물리고 또 미국에서 이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스닥이 2%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의 투심을 좀 같이 개선시켰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의 결 자체를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만 보시면 안 되고요. 미국은 선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기준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미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 자체는 선진 증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었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미국은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금투세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금투세도 지금 다른 국가들은 사실 뭐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게 뭐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안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해석은 뭐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가뜩이나 지금 관망 심리가 강한 상황 속에서 이 금투세 관련된 이슈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난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은 금투세 관련된 이 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금투세에 찬성하는 위원들이 지금 쉽게 토론회에 지금 참석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찬성은 하지만
지금 여론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금투스의 유예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폐지에 대한 혹시나 모를 그 기대감이 같이 증시에 오늘 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장은 반도체 섹터나 제약바이오, 반도체나 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상승이었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골고루 올라가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미국의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일본의 이런 물가 지표나 이 고용 지표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이나 물가가 예상치보다 일본이 낮게 나왔다? 오히려 그거는 국내 증시의 호재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시장의 흐름에 맞게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는 지금 보시라고 좀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요, 교육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금융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일을 했던 게 시스템 트레이딩 회사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뭐 사실 이제 눈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한국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융학에 대한 이런 전공 지식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로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런 주식 교육을 많이 했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이 만약 나는 끌고 가는 매매에 자신이 있다. 뭐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기업의 가치가 명확하다면은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은 사실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맨날 그냥 사고 팔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싫다. 손절 깊게 잡는 거 싫다. 그런 분들은 추세 추종 매매하면 안 됩니다. 성격적으로 못 버티시거든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세와 승률의 관계에 대해서 개념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 내가 돈을 벌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승률은 낮아도 됩니다. 추세 추종은요. 손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승률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손익비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필요 손익비는 만약 승률이 40%의 매매 기법이다 할지라도요. 필요 손익비라는 거는 1.5배. 그러니까 말하는 손익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 10번 매매를 했는데 그 평균적으로 수익을 챙겼던 수익률의 크기가 만약 10%라고 본다면 손절 같은 경우에 만약 마이너스 5%로 합니다. 그러면 5분의 10이 돼서 2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손실보다 수익 크기가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0% 승률 별로 못하는 것 같죠. 10번 중에 4번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1.5배. 이 손익비가 1.5만 찍어주더라도 본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만 높게 할 수 있는 매매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혹시나 나는 지금 이런 끌고 가는 매매에 대해서 자신 있다, 버티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땐 끝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수익은 5% 먹고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손절은 또 깊게 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짧게 익절은 크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손절을 짧게 해서 5%씩 6번 손절되더라도 한 번 먹을 때 40%씩, 30%씩 먹어버리면 그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기법과 투자 전략 참고하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시장 대부분 다 올라가서 이렇게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을 좀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현재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52,300원이고요. 종목명은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선익시스템 하면은 이전에 이제 BOE 관련해 가지고 OLED 증착기 쪽 납품했다, 이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제가 생쇼에서도 편입을 하고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려서 이거 한 50%, 70% 그냥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어떤 이슈가 붙어주고 있냐면 결국엔 제가 아까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아이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아이폰 SE라는 보급형 모델이 있는데 지금 현재 LCD 패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추후에 이 보급형 아이폰에도 OLED를 이제 채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계 회사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이 최근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나왔어요. 애플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 OLED 패널 채택
독보적 세계 1위 OLED 증착기. 자, OLED 증착기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기업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캐논 두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선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선익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술력 대비해서도 경쟁사보다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BOE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계약을 했었고, 또 지금 이 비전옥스라는 또 OLED 중국 쪽 관련해서도 이 8.6세대 OLED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지면서 또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직까지 8.6세대에 대한 이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분명히 저는 뭐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그 OLED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뭐 투자 주체가 있겠죠. 뭐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투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체가 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 주가 급등 나가고에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패턴상에서 기술적 패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저는 우선은 이때 장대 항봉 당겨놓고 약간 이 상승 깃발령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기가 빨리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상승 깃발령 패턴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공개가 되는, 출시일 자체가 이제 9월 중후반부 되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자리라면은 좀 추세를 좀 돌리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요 이평선들 지금 밀집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은 뭐 위던 아래던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방향성이나 뭐 변동성, 그리고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전기종에 대한 OLED 채택,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58,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55,000원 그 목표가 58,450원 올라가면은 채택이 아니죠. 체결되면,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볼지는 제가 추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오후 4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시장의 반등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개별 산업, 업황, 뭐 개별 이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의 흐름,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투자 전략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업종, 기업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